송은재TV 시작합니다. 요즘 민주당의 이재명의 태도를 보면서 이 도둑놈이 경찰을 향해서 몽둥이를 드는 꼴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도 있죠. 이재명이 오늘 위증교사 재판을 받으러 나가면서 기자들에게 이재명 부부가 이제 검찰에 의해서 그 법인카드 비리 부분 소환을 받았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치졸한 보복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적반하장이다. 이재명이 언제나 태도입니다. 도둑이 경찰에 몽둥이를 드는 꼴,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잘못을 경찰에 떠넘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홍준표입니다. 홍준표가 한동훈에 대해서 오늘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배신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 도둑이 경찰을 향해서 몽둥이를 드는 꼴이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권에서 박지원, 이재명, 홍준표 이런 세 사람은 사라져야 한다. 우리 정치권에서 정말 도려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태고 기회주의입니다. 공작과 기회주의, 진정성과 소신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재명입니다. 오늘 위증교사 재판 5주 만에 열렸습니다. 위증교사 재판 더 자주 열려도 됩니다. 위증교사 재판 이제 뭐 더 이상 심리할 것도 없습니다. 김동현 부장판사 위증교사 재판을 더 빨리 많이 열어서 9월, 10월이 가기 전에 위증교사 1심 판결을 내리면서 이재명을 법정 구속시켜야 합니다. 오늘 이 위증교사 재판을 받으러 나가면서 이재명이 법인카드 비리 관련해서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치졸하게 보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뭘 보복하느냐? 검사 4명을 탄핵한 데 대한 보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이 검사 4명을 탄핵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 탄핵안이 4가지가 모두 이 탄핵 사유를 올린 것이 명백한 명예훼손이어 가지고 당사자인 이성윤은 뭐 자기가 명예훼손을 한 건 맞는데 그 당사자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박상용 검사입니다. 그 검사에 대해서 이름을 거론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참 창피한 짓거리를 이제 법적 책임을 피해 보려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4명에 대한 그 탄핵 사유가 전부 거의 대부분이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인정이 된 부분을 지금 부정을 하면서 탄핵 사유로 넣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사에 이어서 판사의 판결까지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검사들에 대한, 자기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이다 라고 지적이 나오자 이제는 검찰이 자기 소환한 것, 이걸 보복이라고 합니다. 법인카드 비리, 검찰은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도 출근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당연한 수순이다. 이걸 하지 않으면 피의자에게, 이재명에게 이 소위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됩니다. 소환을 하지 않으면 이재명은 또 이랬을 겁니다. 왜 반박할,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느냐. 형사소송법의 피의자의 권리 아니냐, 또 이랬을 겁니다. 이걸 보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수사한 검사 4명을 탄핵하면서 보복해 놓고서는 지금 검찰이 자기를 보복하고 있다라고 말을 뒤집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재판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홍준표 오늘 한동훈에 대해서 유승민의 길을 가고 있다. 배신의 길을 가고 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정권은 박근혜 정권처럼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한동훈은 영원히 정치권에서 사라질 것이다. 배신의 정치에 당해본 우리 당원들이 그걸 잊고 이번에도 또 당할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했는데 홍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향단이라고 했습니다.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에서 쫓아냈습니다. 당대표로 있을 때.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가 박근혜 정부를 지킨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적반하장이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을 틈을 타서 홍준표가 지금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좀 달성해 보기 위해서 홍준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이런 것이죠. 한동훈이 원희룡이나 나경원까지는 괜찮은데 한동훈은 홍준표가 너무나 힘든 것이 이게 완전히 새로운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홍준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전체의 물결이 홍준표가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물결에 자기를 맞출 능력은 되지 않고 이제 도태되니까 나이가 80이든 90이든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하면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지난 10년 동안 이제 이 부분에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나경원, 원희룡을 동원하든지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하든지 지금 한동훈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신은 홍준표가 정말 배신의 대명사죠. 홍준표는 왜 배신을 하느냐? 정치에 있어서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신을 지키느냐, 정치에 진정성이 있느냐, 정말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느냐,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 노력했느냐, 진정성을 갖고 노력했느냐, 이게 배신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홍준표는 거기에서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홍준표와 이재명은 너무나 닮은 꼴입니다.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홍준표와 이재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도 없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절대로 어떤 명분이라든지 어떤 가고자 하는 방향, 소신으로 이렇게 사람 인간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소위 이재명이나 홍준표는 배신을 입에 담을 수 없는 것이 배신 그 자체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꾸는 것, 그 자체가 그 정치입니다. 그래서 지난 윤석열 후보와 대선 경선에서 홍준표가 보여줬던 행동입니다. 역선택을 노린 그 노골적인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이 홍준표가 이번에 한동훈이 유승민과 닮았다라고 하니까 유승민이 발끈하고 일었었습니다. 유승민이 발끈하면서 자기는 홍준표와 다르다. 홍준표는 이렇게 기회주의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행태를 해왔지만 자기는 소신껏 자기 소신껏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유승민은 이미 이제 정치권에서 거의 사라진 존재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싸우는 모습은 또 말 그대로 진흙탕 개싸움입니다. 홍준표는 또 최근에는 진중권과 또 싸우기도 합니다. 이 한동훈을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크게 보면 윤 대통령이 이 한동훈에 대한 견제용으로 홍준표를 약간 이용하는 것인데 거기에 홍준표가 편승을 해서 이렇게 한동훈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는데 욕이죠. 그 욕이 사실은 적반하장이죠. 모두 홍준표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지는 겁니다. 홍준표나 이재명이 뭔가 남을 공격하면 그게 전부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둑놈이 몽둥이를 든 꼴이라는 거죠. 홍준표와 이재명이 남을 공격하고 검찰을 공격하고 홍준표가 한동훈을 공격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전부 자기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한동훈과는 관계없는, 검찰과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재명, 홍준표가 우리 정치에서 사라져야 될, 도려내야 될 이유입니다. 이재명은 구속시켜야 합니다. 홍준표는 이제 정치적으로 소멸시켜야 합니다. 홍준표의 이런 행동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이 더 커지고 지지율이 더 높아지고 홍준표와 끌어안았던 원희룡, 나경원의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까닭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